제5공화국 초기 경제수석이었던 김제익은 1938년 충남 연기군의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9남매 중 막내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의 가정 분위기는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열 때문에 다른 집안과는 조금 달랐다.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학교 갈 시기가 되면 모두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그런 이유로 9남매 중 6명이 모두 서울대에 진학했다. 때문에 대학에 갈 때가 되면 서울대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김제익의 어린 시절 집안의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영민한 막내로 성장하던 김제익의 집안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바로 6.25였다. 김제익의 아버지와 형들은 모두 끌려가야 했고 가세는 기울었으며 12살이던 김제익은 남은 누나들과 천안, 대구, 부산 등지를 오가며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1953년 7월 6.25는 1129일의 기간 동안 많은 아픔을 남기며 막을 내리게 되었고, 김제익은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과 다시 만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시작한 김제익은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신문을 돌리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다 2학년 시절 우연찮게 만난 선생님이 어렵게 사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검정고시를 권유했다. 2학년이었던 그는 3학년 과정을 배우지 못한 불안함이 있기는 했지만 너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생님의 말에 힘을 얻어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고 무난히 합격했다. 어릴 적부터 영민했던 김제익은 이후 몇 달 동안의 공부를 걸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대학 시절에는 이분과 동명인 그의 배우자 이순자와 인연을 맺었으며 대학 졸업 후인 1960년 그는 취직시험 중 가장 어렵다는 한국은행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며 경제 분야를 더 배워보고자 했던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지만 미국에서 경제학을 기초부터 배워보고자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1966년 좋은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서 생활비를 포함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잡은 그는 한국은행에 적을 둔 채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한국은행에는 1973년 복귀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스탠포드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된 이유는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다. 스탠포드 대학 책임자가 능력 있는 김제익이 자신의 학교에서 더 공부를 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한국은행에 보냈고 한국은행이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었다. 김제익이 귀국한 뒤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마친 그에 대한 소문이 관료들 사이에 퍼졌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에게 관심을 보여 그는 파견직 신분으로 당시 경제수석이던 김용환 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때 김제익은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을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지를 보게 되었고, 경제수석이 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올바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2년 정도 지난 1975년 그는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 남덕우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파견직 신분에서 벗어나 그때부터 경제관료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그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한 지 1년 만인 1976년 김제익은 경제기획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3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1.6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권력의 공백기, 어수선한 시국에 권력의 실세로 부상한 세력은 12.12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였고 그들은 1980년 5월 전국 운영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같은 시기 관료 생활을 하던 김제익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 관료들의 권위주의를 보며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기획원에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사표가 수리되자 그는 마음의 짐을 더는 듯 했지만 김재익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국보위 경제분야 책임자로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었다. 하지만 김재익은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거절했지만 그의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고민 끝에 김재익은 국보위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그가 국보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왜 독재 정권에 협력하려 하냐며 항의하자 그는 경제화, 개방화, 국제화는 결국 독재 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 경제가 자리 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아빠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아들을 설득시켰다. 또한 당신은 김일성 밑에서도 일할 사람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친구에게도 그는 만약 내가 김일성을 설득시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국보위 경제분과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전두환이었다. 그를 높게 평가한 전두환은 김재익을 따로 불러 자신의 경제 가정교사로 삼게 된다. 뛰어난 브리핑 능력을 갖고 있던 김재익은 경제에 대해 백지 수준이었던 전두환에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득이 분배되지 않아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지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하루에 2시간씩 김재익과 공부하며 경제에 대해 철학을 갖게 된 전두환은 자신의 경제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변인과 기자들에게 자신의 경제 지식을 자랑하곤 했다. 마침내 전두환은 1980년 9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김재익을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다. 김재익은 임명 당시 전두환에게 각하, 제가 경제수석으로 일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의 경제정책은 인기가 없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도 결코 이런 정책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제 말을 믿고 정책을 끌고 나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고 김재익의 말에 대한 전두환의 답변은 현재 김재익을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이 경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김재익에게 일임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경제수석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허화평, 허삼수 등은 눈의 가시로 생각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김재익을 면박주기도 했지만 평소 온화한 성품이었던 김재익은 그들에게 대항하려 하지 않았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그는 일을 이어갔고 그런 김재익이 몇 가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다. 물가 안정과 수입의 자유화, 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의 범위 내로 억제하는 것, 그리고 환율과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경제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중 현재까지도 김재익에 대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은 바로 물가 안정이었다. 실제로 1979년도에는 18%, 1980년에는 3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김재익은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 생각했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자 노력했으며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나갔다. 그가 일한 뒤 결과는 어땠을까? 김재익이 경제수석으로 2년 정도 근무한 1982년 30%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은 5% 정도로 줄어들었고 1983년에는 3.5%를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1982년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을 계기로 그는 또 하나의 정책을 내세우는데 금융실명제였다. 김재익은 지하 자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금융실명제를 주장했지만
당시 여러 정황상 금융에 대해 실명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계와 재계 대다수는 반대했고 특히 신군부 세력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이유는 바로 정치 자금 때문이었다. 금융실명제를 주장해 주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그는 회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등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김재익의 의지를 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전두환이었다. 이유는 정치적인 반발이 너무 심하여 감당이 안 된다는 것. 결국 금융실명제의 시행은 보류되었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시행되었다. 1983년 경제수석으로 제5공화국 초기의 물가 안정과 여러 분야에 기여했던 김재익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83년 전두환은 제3세계 국가들과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서 힘을 내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전두환은 서남아 대양주 6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의 첫 행선지는 버마 아웅산 장군의 묘소. 순방 국가의 목록에 버마는 예정이 없는 행선지였지만 전두환의 의지로 막판에 첫 순방지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때 김재익도 관료 중 한 명으로 순방길에 함께 오르게 되었다. 김재익을 실은 버마행 비행기는 그렇게 떠나갔고 1983년 10월 9일 한국 시간 낮 12시 50분 그들이 먼저 도착한 아웅산 묘소에서는 북한의 짓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두환은 차량의 문제 등으로 현장에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갓갓으로 사고를 면했지만 김재익을 포함한 17명의 관료들이 이 사고로 인해 생을 달리해야 했다. 그렇게 김재익은 사고 이틀 후인 10월 11일 출국 당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국 땅에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가을비가 내리던 1983년 10월 13일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김재익과 관료들의 연결식이 국민장으로 열리게 되었고 45세 김재익은 그렇게 국민들의 안타까움 속에 떠나가야 했다.